오케이. 라이트 쌤 볼게요. 오늘은 우리 230 몇 번까지였을까요? 235번까지가 숙제였어, 맞지? 235번까지 중에 혹시 안 되는 것들이 있었나? 좀 어려운 것들? 그럼 다시 볼까? 질문하면 그 문제를 풀면서 또 전체적으로 개념 복습도 해주는 거니까 우리 235번 한번 풀어볼까요? 235번? 아닌가? 기수 몇 번? 있는 거 있었어. 잘했나? 그래? 235번 한번 볼게요. 235번 보면서 복습 한 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자, 235번 보시면 자, 맞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 항상 뭐 맞았든 틀렸든 분명히 얻어갈 게 있을 거니까 이 다항식 px-4라는 게 나왔죠. px-4 뭔지 몰라요. px라는 놈에서 4를 뺀 건 가보지 뭐. 4를 뺀 건데 걔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된다는 게 보이려면 많이 보고 익숙해져야 되겠지. 우리 2차식의 인수분해인 거니까 뭐 중학교 3학년 내용인 거죠.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되면 무조건 써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p도 감춰놨고 몫은 관심도 없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몫의 이름 qx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 뭐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지.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은 아니지만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뭐 인수 정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나머지가 없다면 px-4라는 식이 이 x-1과 x-3과 qx라는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식인 거잖아. 그 세 개의 식의 곱셈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우변이 px-4의 인수분의 결과라고 봐도 괜찮다. 그게 인수 정리인 거예요, 결국에. 여기 얘 인수인 건데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px 플러스 3을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 문제 무릎을 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이미 있죠. 얘는 항등식이고 검산식인 거니까 뭐 비교, 대입,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대입밖에는 뭐 쓸만한 게 없겠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항상 대입은 어떤 걸 대입하는 거야? 관심 없는 걸 제끼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걸 남기는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주인공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x자리에 1 집어넣을게요. 이런 느낌은 어디서 와야 돼? x-1 이 인수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p1-4가 0이다. 따라서 얘는 처음부터 P1이 4다라는 거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자리에 3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3 집어넣고 싶어야 돼. 계속 치면을 걸 거예요.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도 P3이 4다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원래는 당연히 문제 푸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냅시다 라고 연습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걸 다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런 정보는 필요하겠구나 필요 없겠구나 라는 판단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끝까지 올라가야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P의 x 플러스 3, P의 x 더하기 3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슨 말일까요? 이 P라는 시스템에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집어넣었다 이런 거겠죠. 우리 함수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해인 거지. 얘를 x제곱 더하기 2x 얘를 x에 x 플러스 2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바로 하시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데 내가 아까 이거를 그냥 Q1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관심 없는 몫이 일단 있을 테니까 Q2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서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일까요? 몇 차?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예요? 1차 이하. 그치? 작게 입 모양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입을 움직여줄래 얘들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조차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2차로 나눴을 때는 1차 이하 찌끄레기들이 남아있을 거고 3차로 나눴을 때는 2차 이하 찌끄레기들이 남아있을 거고 그 3차라는 걸름망에 밑으로 떨어진 놈들만 모여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2차로 나눴을 때는 1차가 아니라 0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1차 또는 0차, 1차 이하, 2차 미만, 1차 이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우리 1차 이하를 모델링하는 방법 자체는 뭐 일단은 ax 플러스 b라고 주시면 되겠죠. 1차 이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나머지 자체가 이 ax 더하기 b를 구하라 얘기인 거니까 a와 b라는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정보가 2개 필요합니다. 그 정보는 반드시 내가 얻어놨던 정보랑 연결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문제가 풀리겠지. 근데 이 P1을 E4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P1이 완성되면 얘를 값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야겠다는 생각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관심 없는 몫을 날리면서 이놈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얘를 보고 마이너스 2를 넣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이 P1이니까 P1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두 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P의 1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값으로 쓰면 4인 건데 4 써볼게요. 얘가 4인데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싹 날라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나오겠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4다라는 거 하나 얻었을 거고요. 뭐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게 p3이니까 이걸 써먹으려고 x자리에 얼마? 0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0으로 날리기 위해서 0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X자리에 0을 무조건 집어넣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집어넣으면 P3이라는 거가 나올 텐데 X자리에 0 집어넣는데 P3은 내가 위에서 얻어놨으니까 얘가 4래요. 근데 우변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가 B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B가 4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4인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A는 얼마 나오니까 A 뭐야? A 0이네. A가 0이고 B가 4다. 따라서 정답은 0하고 4가 아니야. 나머지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X 플러스 B라고 모델링한 A와 B 자리에 0하고 4를 꽂아 넣으면 0x 더하기 4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결국에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나머지는 1차 이하일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0차였다. 그냥 4라는 숫자였다. 이 문제 시간 하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복습한 것 같아요. 검산식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검산식도 항등식의 일종인 거니까 개수와 차수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적절한 값 또는 문자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본질이 같은 정보들끼리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비교와 대입으로 안 풀리면 연결까지도 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됐고 우리 조립제법 혹시 질문하고 있는 사람 한 두 문제 정도 더 풀어봐도 괜찮을 텐데. 질문 231번 너희들의 누군가의 질문 어차피 다른 친구들은 다 모르니까 질문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금 공통사원 이게 뭐 내가 선에 어쨌든
너희들이 이제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7번, 7회도 반복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실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을 거야. 우리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돼. 고등 과정부터는 7회독이 기본입니다. 7회독. 자, 231번 ax제곱 마이너스 4 ax제곱. 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지쳐 떨어질 거니까 내가 조금씩이라도 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조금씩이라도 a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ax 보시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다항식이네요.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였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 목 아무거나 대충 갖다 박을게요. qx라고 쓰겠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항등식이 작성되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게끔 하라 그런 얘기네요. 마찬가지 비교, 대입, 연결 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대입이네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폭탄 처리되면서 0으로 날아간다. 중학교 내용인 거죠. 중학교 내용.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4, a-4가 될 거고 a는 숫자입니다. 주인공은 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 되도록 하세요. 인 거니까 뭐 계속 중학교 문제의 연속인 거지. 또다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또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저기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8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는 0이어서 최고차함계수 음수가 불편하잖아. 항상 최고차함계수는 양수로 두는 게 좋겠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a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뭐 근해 공식이든 뭐든 가야 될 건데 얘는 마2 마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a는 2 또는 6이구나. 그래서 뭐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8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제에 그 글로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지만 결국에 문제에서 뭔가를 뭐로 나눴다. 그랬을 때 뭐가 나왔고 뭐가 나머지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검산식을 반드시 적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 모르는 것들은 뭐 QX, RX, PX, FX 이런 것들 쓰면서 이름으로 갖다 박으면서라도 검산식을 적으라는 거야. 왜 적으라는 건지 이해해야 돼? 왜 적으라고? 시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얘를 적어 놓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싶잖아.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안 나?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이제 너무 당연해질 거거든. 너희들이 2번, 3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2번 정도의 그 느낌이 딱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7번째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느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관심 없는 걸 날리면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비교, 대입, 연결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조립제법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 없나요? 220 몇 번? 1번? 222?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단장이? 자신 있게 딱 해가지고 너 여기보다 학생들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단장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저번에 수업을 계속 들어서 수업 듣기 전에 배우치기로 영상 조금 보고 왔는데 영상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다 봤어야 되는데? 보고 왔는데 저기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이유가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등호는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봐도 등호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면서도 관심 없는 걸 날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마이너스 1 넣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QX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알려주지도 않잖아. 얘를 지워야 이놈에 대한 분석을 지우면서 얘에만 집중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고 싶어야 해. 너희들이 스스로 해보고 싶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얘가 남아있으면 알지도 못하는 QX가 있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건 항상 곱한 놈이 0이 될 때밖에 없는 거지. 곱해져 있는 놈이 숫자 0 처리가 될 때 이 Q랑 자폭을 하겠죠. 0은 어떤 놈에다가 곱해도 다 0을 만드는 강력한 놈인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죠. 222번 볼게요.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다. 얘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엔 자꾸 다 써보고 실력이 늘면 늘수록 조금씩 생략하는 거지 처음부터 생략하시면 안 돼.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것들 너희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암산할 수 있겠지. 나는 안 써도 되겠지. 쓰기 귀찮아. 이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px는 x-3으로 나왔을 때 몫이 qx. 몫이 qx고 나머지가 2다. 얘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게 요 정도는 머릿속에 떠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결국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그런 값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개념은 이 검산식을 보면서 관찰하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익히시고 여기를 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겠죠. B3는 2가 된다.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또다시 써볼게요. 아직 실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x 플러스 2로 나왔을 때 몫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 여기 몫이 나온 게 없나? 내가 그냥 알아서 쓸게요. q1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니 얘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결국 대입에 의해서 마이너스 2를 갖다 꽂아보면 p 마이너스 2가 싹 날아가고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난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qx 지금 이 문제가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써볼게. q-2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머지 정리 공부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qx를 1차식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q2x라고 한번 해보자.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0차 1차 미만, 0차 이하인데 차수는 어차피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x가 등장하지 않는 그냥 숫자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r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 이 r을 물어본다는 얘기 자체가 q2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q2 이 집어넣으면 q2가 r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게 나머지 정리였지. 이걸 말로 하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게 귀에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너희들 스스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 얘를 x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인 거네? 여기야? 222번이구나. 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물어보는 것도 1이고 마이너스 2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q-2를 물어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qx의 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써봤어. 여기서 이 세 개의 식을 다 주고 qx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어요. 왜? px를 안 알려줬으니까. px를 안 알려줬으니까 얘의 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았다면 뭐 2 넘긴 다음에 x 빼기 3으로 나눈 게 qx가 될 거여서 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px를 안 알려준 상태에서
Q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대로 대입법으로 끌고 가시라는 얘기인 거겠지. 이 Q-2 자체를 만들어내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QX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QX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QX가 들어간 식이 얘잖아. 여기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라 이런 거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Q-2를 물어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Q-2가 식에 등장하게끔 만들면 뭔가 풀리게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Q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될 건데 그러면 이 P-2가 어딘가에 반드시 나와 있을 거야. 안 봐도 뻔해. 다시 한번 보자. 나와 있잖아 여기. 이렇게 짜맞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들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이 조각조각 정보들이 다 짜집기가 되면서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죠. P-2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줬으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8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Q-2라는 놈의 마이너스 5 곱한 거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난 요거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붙이고 마이너스 5로 하면 얘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가 되겠죠. 흐름이 물 흐르듯이 가는 거죠. 자연스럽죠. 어거지로 짜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나오는 것들 성실하게 쓰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다 뽑아내고 마지막까지도 권한식 쓰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Q-2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QX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식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QX가 써져 있는 식 자체가 얘밖에 없으니 거기에서 Q-2를 만들어내라는 의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또다시 대입해보는 거죠. 122번이었고요. 이제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립제법 빠르게 좀 갈게요. 조립제법. 자, 27페이지고 27페이지인데 조립제법은 핵심만 좀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상황이랑 이게 결국에는 내가 자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시간 낭비여서 안 할게. 그냥 이 나눗셈의 개수들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뒤집어 놓은 그 모양이 조립제법을 쓰는 과정인 건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를 궁금해하면 안 되고요. 조립제법을 어떨 때 쓰는 건지 뭐가 주의사항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이 상황 자체는 자 정확하게 기억하자. 우리 거기 지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거기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앞에다가 끼워넣기 좀 하시고 최고차 개수가 1인 1차식이에요. 최고차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최고차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다음에 목적도 중요하지.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고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하는 거야. 나머지를 모두 빠르게 구하는 거. 숫자만 가지고 할 거니까 개수만 가지고 숫자 조절을 할 거니까 당연히 식을 다 써가지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요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이미 했었어. 너희들 나눗셈을 이 기억자 그려가면서 할 때도 내가 빈칸 0으로 두면서 숫자만 가지고 와도 어차피 차수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너희들 눈에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 이렇게 보이면 된다라고 했지? 그게 조립제법인 거야. 그게. 근데 이 과정을 뒤집어 놓은 게 조립제법입니다.
자, 오빠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하나 해볼게. 거기에 예제가 있는데 x 세제곱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랑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본식도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1차식이어야 돼. 여기 위에 꼬라지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1차식. 그러면 그때 이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받아들이시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를 개수를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지. 3차항 개수가 1이고 2차항이 없으니까 건너뛰는 게 아니라 0이고요.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어서 내가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그래야 이게 이 식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럼 빈 칸은 0으로 적고 빈 항은 0으로 적고 개수는 왼쪽부터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개수까지 순서대로 적는다. 그런 다음에 니은자를 딱 그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기억자 나눗셈을 뒤집어 놓은 결과일 뿐인 거야. 그냥 뒤집어 가지고 그 과정들, 이 숫자끼리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얘긴데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항상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여기에 쓰일 겁니다. 왼쪽에. 지금 x-알파라면 우리가 말하는 왼쪽에 쓰여지는 값 자체가 알파가 되겠죠. 알파. 이건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가는 거예요. x-알파라고 나왔다면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x값이 알파인 거고 여기서는 x자리에 1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이 1 자체가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조립제법에서 왼쪽에 1이 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x 빼기 1로 나누고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이 숫자 1을 보면 x 빼기 1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치? 여기 만약에 3이 써져 있어 이 왼쪽에 그럼 이게 뭘로 보여야 돼? x 빼기 3으로 나누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가는 거고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적혀 있어 왼쪽에 여기에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1 적혀 있으면 x 빼기 1이랑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거 지금 얘가 x 빼기 1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놈인 거구나. 구하는 과정인 거구나.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내릴 겁니다. 그대로 내려요.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리고 과정 다 적혀 있으니까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항상 곱해지는 대상이 왼쪽에 써져 있는 이놈이야.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나랑 똑같이 말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될 거거든. 내리고 첫 번째 건 뭐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다시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다시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렸을 때 마지막 하나의 숫자만 딱 마감 처리를 해주면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몫이고 한 칸으로 묶여 들어간 놈이 나머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검산식을 완성을 해볼게. 이 조립제법의 방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될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나눗셈 개수끼리 벌어진 일들을 그냥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1, 1, 마삼이 몫이란 얘기야. 이쪽에 써볼까요? 이만큼이 몫이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로 나눴을 때 몫? x-1로 나눴을 때 몫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쓰는 거니까 이 숫자가 진짜 숫자예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차 이하, 0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대로 그냥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 마이너스 4x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그 자체로 그냥 숫자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는 x제곱 이 1, 1, 마이너스 3은 오른쪽부터 0차, 1차, 2차로 읽어주시면 1x제곱 더하기 1x 빼기 3이 되겠죠. 1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로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이 조립제법이고요. 쓸 수 있는 상황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주혁이는 일어나서 뒤쪽으로 갑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런 얘기 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어. 내가 만약에 예로 나왔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나누는 식을 실수배해도 나머지는 건드릴 수가 없다. 그치? 만약에 나누는 식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 2x 빼기 2짜리로 나눴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2x 빼기 2짜리는 x-1의 2배짜리인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어떤 숫자꼴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인 거니까 얘를 2배 한다고 해서 차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 찌꺼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결국에 곱해지는 몫이 그 곱셈의 결과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밸런스를 잡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배짜리로 나왔으니까 몫은 반대, 2분의 1배가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인데 자, 뭘 할 거냐면 그러면 어차피 내가 만약에 나누고 싶은 식이 x 빼기 1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2x 빼기 2였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도 1차식인 거야. 그리고 이놈을 0으로 만드는 값은 어차피 얘의 2배인 거니까 여전히 1이에요. x자리에 1 넣었을 때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나 2x 빼기 2나 이렇게 실수 배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냥 본질이 똑같은 1차식, 이 뿌리가 똑같은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은 아니지만 어쨌든 1차식인 거니까 그리고 1 넣었을 때 0 되는 그런 간단한 1차식인 거니까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위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 밑에 검산식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말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숫자의 결과는 윗줄인 겁니다. 윗줄. 근데 만약에 x-1과 뿌리는 같지만 2배짜리로 나눴다면 몫이 역수배가 돼야 된다. 2배니까 몫이 2분의 1배가 되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2x-2짜리로 이 최고차항 계수가 2배, 즉 이 식 자체가 2배가 된 거죠? 여기 곱하기 2짜리로 나눴다라는 생각에서 구하고 싶다면 이 마지막 몫에서 역수배에 고정을 해주면 돼요. 그 과정이 뭐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조립제법은 이 보정까지 생각했을 때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다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근데 원래 조립제법 개념 자체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황에서만 쓰는 건 맞지만 이런 보정의 개념까지 너희들이 공부를 했다면 결국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꼭 1이 아니어도 내가 2배짜리 나눴어? 그럼 2분의 1배만 몫에다가만 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내가 2분의 1배 역수배에 고정을 해주면 여기 숫자가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실수배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 밑에 줄의 검산식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2x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어도 너희들이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숫자는 여전히 1이었을 거야. 왜? 여기 연대하는 것도 1인 거니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2짜리였네? 그럼 난 1로 생각했을 때 1을 많으면인데 2짜리로 나누면은 2배짜리로 나눈 거니까 몫은 반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 실제로 옮겨지는 비율에 역수배의 고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연습할 땐 이거를 성실하게 적어두셔야 돼요.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부터
목과 나머지가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1이 아닌 놈이었어? 그러면 얘 2배짜리니까 2분의 1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나머지는 건드릴 수 없다. 이 밑에 검산식을 한 번 더 작성하면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여기서 바로 보정 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 주의사항은 거기 조립제법에다가 이제 주의사항 딱 2가지를 강력한 색깔로 적어놓으세요. 얘는 너희들이 조립제법 문제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이걸 쓰는 상황들이 마구마구 나올 건데 딱 2가지 때문에 틀려요. 나중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는 이 빈 항을 0을 안 적는 실수,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거고, 보정을 깜빡하는 실수, 이 2가지 중에 뭔가를 놓쳐서 틀릴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2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얘는 몇 번만 연습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 지금 대치동에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초등 의대반 애들 이미 이거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빈 항을 0으로 쓰는 거,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2가지 케이스, 2가지 주의사항이라고 할게. 자, 그럼 거기 바로 밑에 165번 있어요. 165번 한번 연습해볼까? 바로 밑에 있는 거 165번 한 번만 더 해볼게. 정신 똑바로 차리자. 복습할 시간을 줄이려면 수업 시간에 무조건 너네 걸로 만들고 집에 가야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더하기 x 마이너스 1 얘를 2x 플러스 1 거기 나눗셈 기호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을 일단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봅시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쓸 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지만 우리는 도전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조립제법의 응용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조립제법을 쓴 다음에 도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와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그게 뭐였지? 그게 뭐지?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x-2분의 1, 실제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뿌리가 같은 1차식이었어도 2분의 1을 썼을 거고 얘였어도 2분의 1을 썼을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쓰면 무조건 이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온다라는 게 이미 깔려있는 약속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2, 마3, 1, 마1 지금 빈 항 없죠? 3차, 2차, 1차, 0차 다 있으니까 그대로 쓰실 겁니다. 0 쓸 데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니은자 그리고요. 니은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쓴 숫자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건데 주의할 사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는 순간 얘가 의미하는 식 자체가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지. 이것 때문에 보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자 지금 최대한 따라 해봐. 첫 번째 거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마치 약간 리듬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하고 뭐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던 애들 곱하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더하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마지막 칸 따로 빼고요. 끝났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분수가 내리고 마이너스 1 마사 뭐 잘못 적었어? 아 그러네. 왜 썼냐? 플러스 네니까 요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인 거죠. 요거 다시 내리고 한 번 더 연습하면 좋지 뭐.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검산식 자체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항상 본식은 2, 마3, 1, 마1인 거니까 내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오른쪽부터 차수 올라가시면 됩니다. 얼마인지 헷갈릴 때는
0차, 1차, 2차, 3차니까 더하기 1x 마이너스 1 얘를 누구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 빼기 0이야. 이거 0도 의미가 있는 거야.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0 이게 몫인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인 거다. 이 조립제법이 그냥 이 검산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2x-1로 나눴을 때, 즉 내가 조립제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식에 나누는 식의 2배짜리로 나눴을 때인 거니까 자 여기 밸런스 다시 한번 복습 곱하기 2 됐으면 차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결국엔 똑같이 이 본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 얘는 2배가 됐을 때 반배가 돼야 곱셈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빼기 1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산식 작성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익숙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1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2야. 그럼 2배짜리네? 역수배 2분의 1배 고정이 들어가겠다. 머릿속에서 처리하면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지겠지. 시간이 다시 내가 말로 해볼게. 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2였어. 그러면 2배 됐으니까 역수배 고정을 해주시면 1, 마 1, 0이 될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이 실제로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 그치? 나머지는 건들 수가 없다. 나머지는 그대로 얘를 채택할 것이고요. 요겁니다. 별거 아니고 조립제법은 그냥 얘도 마찬가지 우리 인수분해 곱셈 공식 그냥 구구단처럼 하듯이 조립제법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구구단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까지 했고 이쪽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할 건데 자. 거기 239번을 가가지고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조립제법을 가지고 이제 폭넓은 활용,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거든. 2가지를 설명해 줄 거야. 필기하시면 좋겠죠? 자, 2가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자는 얘기인 거지. 자, 내가 만약에 뭐가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요. 몫을 한번 구해보래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안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꼭 1차식이 아니더라도 그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상황에서도 이 몫을, 나머지는 이미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몫을 구할 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왜 그럴까? 내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2, 마 6, 마 2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얘 그냥 1차식으로 한 번 나누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기 1 쓸 거잖아? 그치? 1 쓸 거야. 내가 내리면 2고요. 곱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마 4고요. 2고요. 0이 될 건데 자, 일단은 여기가 0이 되는 게 우연일까?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당연히. 왜? x-1로 2번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번 나눴을 때도 당연히 나눠 떨어진 상태였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검산식을 다시 작성해보면 얘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라는 이 3차식이 x-1로 나눴을 때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없었다. 그치?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이미 알려줬잖아. 그럼 얘가 또다시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즉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로 찢어지는 거니까 x-1이 두 개가 되면서 나머지 찌꺼기가 qx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는 조립제법을 그냥 연속적으로 두 번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다시 이 검산식을 봐야 돼. 여기가 또다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랑 만나가지고 x-1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또 얘가 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식이 여기에 이미 써져 있잖아요. 얘가 x-1로 나눴을 때 여기는 보나마나 0일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봐도 0인 거야. 지금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요.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면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이 2단계까지 다 반영해서 써봤을 때, 자, x-1로 나눴을 때는 첫 번째 몫이 이놈이었어. 근데 그 몫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번 더 x-1로 나누어도 또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뒷부분도 x-1에다가 몫이 지금 2x-2인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요구하는 형태로 써보면 x-1의 제곱이고 2x-2가 되는 거니까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던 이 qx라는 놈이 결국에는 2x-2였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동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나누어 떨어지고 거듭제곱이야?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거듭제곱에도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게 마치 계속 그냥 인수분해하는 형태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쓰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정리 좀 해볼게. 얘 첫 번째 주제는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는 조립제법을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으로 n번 하시면 알아서 그 나머지 목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게 첫 번째 살짝의 응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문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이거는 239번 문제입니다. 239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조립제법을 그냥 첫날부터 부셔버리는 거야.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심화 내용인 거긴 하거든, 사실. 맨 처음 개념 수업할 때는 안 하지만 너희들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머리가 된다고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처음 할 때 확실하게 공부해두는 게 좋아요. 계속 깨작깨작 한 것보다 처음 할 때 완벽하게 다 숙제해놓는 게 좋은 거니까. 자, 239번에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두 번째 케이스예요. 물론 책에다가 필기할 곳이 없으면 노트 정리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수업 영상도 남길 거니까. 자, 우리 저번에 근데 요거에 대한 용어는 한번 정리했던 것 같아. 우리 개수 조합 문제 하면서, 자, 이 우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이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안 하고, 얘는 지금 이 모든 항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구성 단위 자체가 다 x 빼기 1이죠. x 빼기 1에 대한 2차 항이고요. x 빼기 1에 대한 1차 항이고, 전부 다 x-1에 대한 몇 차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표현 자체를 x-1, 얘를 그냥 한 몸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치환하듯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x-1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게 t에 대한 2창이고 t에 대한 1창이고 t에 대한 0창인 거니까 얘가 t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굳이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고 이 a는 어떻게 읽을까? 이 a는 x에 대한 2창의 개수 아니에요. 여기서 맞지? 여기서는 어차피 ax제곱이 나올 거니까 얘는 뭐 x에 대한 2창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x-1에 대한 2창의 개수라고 읽는 거고 얘는 b는 x-1에 대한 1창의 개수인 거고 c는 x-1에 대한 0차항 즉 x-1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읽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전개하시면 상수항은 c가 아닙니다. 그렇죠? x가 없는 항은 여기서 숫자 나와요. 여기서 1 나오니까 a 곱해서 a 나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b가 있고 여기서 c가 있으니까 a 빼기 b 더하기 c가 진짜 x가 안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상수항인 거고 근데 얘를 그대로 c에다가 뭔가 이름을 붙이려면 x-1이 곱해져 있지 않는 x-1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게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데 용어 정리는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갑자기 혼란이 오는 일이 없겠죠. 모든 것들은 다 x-1에 대한을 앞에다가 붙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도 x-1에 대한 개수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x-1에 대한 개수합이다. 자,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어떤 x, x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x에 대한 1차식에 내가 원하는 1차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자체가 이 자체가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이에요. 내가 이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내가 정리한 두 번째 케이스인 거고 사실 이게 아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얘도 나눠 떨어질 때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얘기긴 해. 같은 얘기긴 한데 봅시다. 내가 얘를 이 x-1 단위를 생각해 봤을 때 너희들 일단 믿고 따라오세요. 이 주어지는 2차식이 1, 2, 4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기본 단위 자체가 x-1이니까 그냥 우리가 x-1로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1을 한번 적어볼게. 1. 여기 1 적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은 또다시 지금 처음이니까 계속 강조할게. 얘는 x-1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눴을 때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내가 여기까지만 해서 검산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게 x-1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3 여기 1, 3이니까 x 더하기 3이겠죠? x 더하기 3에다가 나머지가 플러스 7이다.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야. 여기까지. 자, 근데 아직 지금 이 형태랑 이 형태는 지금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연속적으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1 가지고. 왜 그런지 결과로 보여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1 내리면 1이야. 곱하면은 1이에요. 내리면 4여서 자 이제 여기까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 봐봐. 여기 지금 중간 단계에 나왔던 이 몫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x 더하기 4. 저거 4 아니 마이너스 4 어디? 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아, 나 왜 이렇게 문제를 잘못 썼나? 열심히 기다렸다가 다 하니까 얘기해주면 어떡하니까. 잘했어요. 미안, 잘못인데 괜히 성내고 있네. 걔 마이너스 4인 거고 뭐 플러스 하려고 해도 상관없어. 그치? 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풀면 되지 그냥. 그러면 아씨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네? 그치? 맞지? 네. 맞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온 이 몫이 1단계를 거쳐서 나온 몫이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몫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쓴다는 얘기는 x 더하기 3을 다시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것만 x 더하기 3을
또다시 이 1은 x-1을 의미하는 거니까 x 더하기 3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진짜 숫자 1이고요. 뭐 3번 당연히 3번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라는 얘기여서 여기다가 그거를 가정해서 써볼게. 자, x-1은 그대로 쓸 거고 얘가 또다시 검산식이 작성이 될 거니까 크게 한번 써볼게요. 이 x 플러스 3은 x-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1 그냥 곱하기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다. 이게 작성이 된 거야. 검산식 안에 몫에 다시 그 몫에 대한 검산식인 거죠.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3을 x-1로 나누면 한 번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4다라는 게 여기에 몫과 나머지로 표현이 된 거고 그 바깥에 있었던 7은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여기 더하기 7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는 아까 나와있던 나머지였던 거니까. 더하기 7 아니고 마이너스 1. 개박이네.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고마워.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풀어헤쳐 볼게요. 전개를 좀 해보자. 잘 봐봐요. x-1을 괄호 안쪽에 각각의 분배를 해주면 얘가 1 곱하기를 먼저 써볼게. 1 곱하기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x-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을 바탕으로만 내가 원하는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ABC가 이제 1, 4,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 문제 정답은 1, 4, 마이너스 1일 텐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 숫자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과정을 다 보여줬으니까 여기 나왔던 이 1, 이 1이 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 x-1에 대한 1창의 개수 이 4가 이 중간 단계, 이 마지막 단계의 나머지였거든. 나머지 여기에 x-1이 한 번에 곱해진 거니까 그게 마지막 단계의 나머지에 표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맨 바깥에 있었던 마이너스 1 자체가 맨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그 나머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 너희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걸 뭐 이해하려고 이해는 다 시켜줬지 이미.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항상 맨 마지막 단계의 목부터야. 목하고 나머지들을 싹 긁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가시면 순서대로 여기가 최고차 쪽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다음 차 개수, 그 다음 차 개수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2차식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봤자 어차피 개수가 3개 나오는 거죠. 2창, 1창, 0창. 그래서 여기 숫자도 목부터 긁어갔을 때 3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 여기는 이제 너희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이해해 보려고 쓰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내가 어떤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1차식에 대한 기본 차수 뼈대를 잡아놓고 그 앞에 곱해지는 숫자들은 내가 x-1에 대한 내림차순 하고 싶다? 근데 차수가 2차야? 그러면 1로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차식을 x-1에 대한 내림차순 가고 싶다? 1로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x-1의 세제곱의 개수 4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241번 가볼게요. 241번. 241번 가볼 건데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거고 너희들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내가 241번 이왕 하는 거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 x의 세제곱이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를 내가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라고 마음 먹을 거야. 2x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달아둘게요. 그 다음에 b에 2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c에 2x 마이너스 4의 1제곱 더하기 d 해서 a, b, c, d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는 근데
조금 약간 벗어난 내용이지만 만약에 너희들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조립제법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 저번 수업 때 했던 내용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 개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적절한 값을 대입한다로부터 이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2분의 5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2분의 5. x자리에 2분의 5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1의 거듭제곱이 되면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알아서 남겠죠. 얘는 항등식인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 본식의 x자리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은 결과값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a, b, c, d를 따로따로 물어봤다면 얘는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볼게요. 1, 2, 마 6, 마 3. 비어있는 항이 지금 있나요? 3차, 2차, 1차, 0차니까 없고 잘 확인하시고 빈 항 없습니다. 어쨌든 조립제법 쓸 거니까 빈 항과 보정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이기는 한데 그 1차식 기본 단위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죠. 1이 아니어서 보정이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된다. 보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뿌리가 같은 x-2 즉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써볼 건데 몇 번 쓰면 될까요? 3차니까 3번 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전이니까 검산식은 작성하지 않아 볼게. 그럼 2를 한 번 쓰면 1, 2.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검산식 한번 다 써보세요. 그것도 좋은 공부 태도인 거니까 8, 2, 4, 1 나머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몫을 이어받아서 2로 한 번 더 할 거야. 이런 거 하면 1, 2, 6 다 틀린 거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해지냐? 숫자가 커지냐? 왜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더 할 거예요. 틀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씨 드라마 이거 2, 1, 2, 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3번 연속으로 쓴 상황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최종적인 결과만 한번 써볼게.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항상 본식은 맨 윗줄에 있는 거죠. 이 본식이 x-2의 세제곱으로 묶이는 부분은 x-2의 세제곱으로 묶이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읽어주면 된다고? 고창의 개수는 제일 마지막 쪽에 목부터 나머지를 긁으면서 올라오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화살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x-에 대한 당연히 3차니까 3차항이 최고차항일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쓰이는 숫자가 1이라는 얘기예요. 1.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8이라는 얘기야. 8. 8에 x-2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14라는 얘기예요. 14에 x-2인 거고요. 맨 마지막이 이 1은 진짜 숫자인 거죠. 그냥 더하기 1입니다. 0차항의 개수인 거지. 그래서 이 숫자가 당연히 목부터 긁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3번을 썼으니까 나머지 3개가 나오면서 마지막 목까지 하면 이 횟수보다 하나가 많게끔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3차는 당연히 개수가 4군데에 있는 거겠죠. 0차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 구조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1, 이 화살표까지 내가 이 방향까지 써왔습니다. 맨 마지막 목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최고차 개수구나. 그러면 1 더하기 8 더하기 14 더하기 1 꽂아주면 내가 x-2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로 성공을 했다. 근데 문제를 좀 바꿨죠? 근데 보정이 들어갈 겁니다. 2x 빼기 4로 실제로 이거의 2배짜리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니까 자 보정을 해볼게요. 보정. 얘가 2x-4의 세제곱이었다면 그러면 앞에 곱해지는 수가 얼마일까요? 보정 들어갈 겁니다. 2배짜리잖아. 앞에가 몇 배 돼야 돼요? 자 봐봐. 여기에서
200짜리로 갔잖아. 그러면 이 식 자체는 2의 세제곱배가 된 거예요. 식 자체는. 지금 여기 세제곱이 걸려 있잖아. 이 안쪽 자리가 2배가 됐다는 건 이 세 개가 곱해져 있는데 각각이 다 곱하기 됐다는 얘기니까 2의 세제곱배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앞에 숫자가 2의 세제곱 분의 1의 역수배가 걸려야 되겠죠. 2의 세제곱 분의 1이 되면서 여기 앞에 오는 숫자는 8분의 1이어야 되겠죠. 8분의 1.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사용일 때는 보정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차수마다 보정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차수가 보정에 그대로 입혀질 거니까. 자, 여기도 이제 요거는 좀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방금 연습했으니까 2분의 대답했으면 요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여기가 또다시 무언가에 2x-4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몇 배가 됐다고?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니? 아직도 2배니? 2의 제곱배예요. 2의 제곱배. 이게 2배고 제곱이 걸렸으니까 이 두 개의 괄호가 2배 됐으니까 4배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 2의 제곱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앞쪽에서는 역수배 2의 제곱분의 1이 걸려야 되겠죠. 2의 제곱분의 1. 그냥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내가 제곱, 세제곱 이런 걸 남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8의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2가 오면 되겠구나. 맨 마지막 건 아니고 여기 1차 얘는 실제로 2배가 진짜 얘는 2배가 되는 게 맞죠? 지금 걸려있는 차수가 1인 거니까 이게 2x-4에 대한 1차항으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면 2배가 걸렸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반띵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의 보정이 들어가서 얘는 더하기 7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더하기 7. 그 다음에 이 x-에 대한 상수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얘는 뭐 곱해지지 않으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8분의 1, 2, 7, 1인 거고요. 요 네 개를 다 합친 걸 물어봤다면 x자리에 2분의 5 넣고 계산한 거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한문식에서 대입을 쓴 거 잡게 주한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조립제법이 나오면 조립제법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거니까 241번 문제 원래대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어쨌든 1차식의 거듭제곱이나 또는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이 쓰인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야 이거